어떤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5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진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병원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재회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70대의 한동수와 이정혜, 반세기를 기다린 두 사람의 마지막 사랑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2층 호스피스 병동. 창문 너머로 단풍이 물든 산이 보이는 201호 병실에는 말기 폐암으로 전원 온 70대 남성 한동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사업가로 성공했던 그였지만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면회를 오던 자녀들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이 역력했습니다. 치료가 아닌 임종을 기다리는 곳에서 부모를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곳은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돌봐드려요. 저희가 매일 올 수는 없지만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70대의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담당하는 간병인 이정희였습니다. 젊은 시절 타자수로 일했던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생계를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경험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간병 도구들을 정리하며 새로 온 환자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한동수라는 이름을 본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또 다른 간병인이 온 줄 알았지만 그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수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동수 씨, 정말 동수 씨인가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과 흰머리 사이로 20대의 젊은 그들이 아른거렸습니다. 반세기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떨어뜨린 수건을 주워들었습니다. 동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동수 씨를 돌봐드리게 되었네요. 이상하죠? 이런 우연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전문적인 간병인으로서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많은 병원, 그 많은 환자 중에서 하필 첫사랑을 만나게 될 줄이야. 첫날은 서로 어색했습니다. 정희는 필요한 간병만 하고 동수는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1974년 봄, 서울 명동의 한 다방. 문학 청년이었던 25의 한동수는 그곳에서 22의 이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타자수 일을 하며 혼자 살아가던 씩씩한 소녀였습니다. 동수는 시를 쓰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은 특별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나눈 대화, 작은 찻집에서 함께 나눈 꿈 이야기들.
동수는 정희에게 자신이 쓴 시를 읽어주었고 정희는 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가난했지만 순수했고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1975년 여름 한강변 벤치에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아직 가진 건 없지만. 동수 씨, 작은 방 하나라도 구해서 둘이 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희 고생시키지 않을게. 저는 괜찮아요. 동수 씨만 있으면. 하지만 부모님들이 허락하실까요? 내가 설득해 볼게. 우리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겠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럼 우리 약속해요. 언젠가 꼭 같이 살자고. 작은 집이라도 둘이서. 그래, 약속해. 정이랑 나 둘만의 집을 꼭 만들자.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여름날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두 집안의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수의 집안은 가문의 체면을 중시했고 변변한 집안도 없는 정희와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나은 남자를 만나라, 가난한 시인과 결혼해서 고생하지 마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1975년 가을, 동수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동수야, 그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어머니, 정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뭘 아느냐?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다. 아버지, 타자수나 치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될 수는 없어. 이미 좋은 집 딸과 선을 봐놨으니까 준비해라. 한편 정희도 같은 시기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야, 현실을 봐. 그 남자 집안에서 너를 받아들일 것 같아? 문학이나 하는 가난한 남자랑 결혼해서 고생하지 마. 언니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정신 차려. 좋은 남자 많아. 안정적인 직장 가진 사람 소개해 줄까? 1976년 겨울, 눈이 내리던 그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동수 씨, 우리 헤어져요. 이렇게 계속 만나봤자 서로만 힘들어져요. 정희야, 잠깐만.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안 돼요. 저도 지쳤어요. 우리 둘 다 상처받기 전에 이렇게 끝내요. 동수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약했고 현실에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후 동수는 결국 집안에서 정한 여자와 결혼했고 사업에 성공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아내와도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졌고 자녀들과도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역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성격이 거칠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살다가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살아가며 늘 첫사랑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끔 명동 거리를 지날 때마다 동수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정희가 동수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열이 조금 있으시네요. 정희야,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약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동수 씨, 그날부터 매일 밤 두 사람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0년의 공백을 서서히 메워가며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정희야,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저도요. 다른 사람과 살았지만 항상 동수 씨를.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 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간호사실에서 201호 환자와 정희 간병인이 이상하다. 말기 환자가 저렇게 간병인에게 의존하면 좋지 않을 텐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도 정의를 곱지 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간병인이라면 환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감정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며 충고라는 이름으로 견제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다른 환자 가족들도 201호만 특별 대우 받는다고 수군거린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요양병원 수간호사까지 정의를 불러 환자와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유지하라. 다른 보호자들이나 직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이 정희 씨가 201호 환자 볼 때 눈빛부터 다르다. 저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뒷담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요양병원 평판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정희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수의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와서 아버지와 정희가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기, 그러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간병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냐? 정희는 어떤 사연이 있으시든 아버지 상태를 생각하셔야 하는 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시면. 다음 날 아들은 정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간병인님, 아버지가 말기 환자라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세요. 간병하실 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해주세요. 환자가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복도에서 동수의 자녀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간병인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계시던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간병인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다잖아. 정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동수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날부터 정희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간병만 하고 개인적인 대화는 피했습니다. 정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일에만 충실하려고요. 동수는 답답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간병인한테 뭐라고 했더니 확실히 달라졌네. 이제 아버지도 정신 차리실 거야. 그 순간 동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식들에게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동수가 간절히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50년 전에도 집안 눈치 보느라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번에도 자식들 때문에 또 포기해야 하는 거야? 동수 씨, 아냐, 가지 마라. 이번엔 놓지 않을게. 다음 날 동수는 자식들 앞에서 힘겹게 하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내 첫사랑이야. 50년 만에 만난 내 사람이다. 방해하지 마라.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동수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말기암의 진행으로 호흡이 힘들어지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편안히 보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는 동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그의 손을 잡고 체온을 재고 물을 먹여드렸습니다. 동수도 정희의 존재를 느끼며 평안해했습니다. 그녀가 있으면 모든 고통이 견딜만 했습니다. 동수 씨,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새벽 4시 동수가 힘겹게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나 이제야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 같아. 50년을 기다렸어. 동수 씨, 늦었지만,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겠지만, 제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동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도 차가워졌습니다. 새벽 5시 동수의 숨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동수 씨, 저 여기 있어요.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동수가 마지막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생의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해가 떠오르는 새벽 한동수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꽉 잡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그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정희는 다시 그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지만 창가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이 늦게 찾아왔다고 해서 헛된 건 아니었구나. 동수 씨 고마웠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동수와 이정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그들이 평생 살아온 시간보다 더 값졌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50년이 지나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다림을 끝내주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